시장님, 청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책은 있을까요? 예, 많이 힘들었던 그 정책이 하나가 있죠. 반값 등록금 조례인데 반값 등록금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의 교감들이 미흡했고, 또 하나가 이제 상급 단체죠. 그 국가나 이런 데서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설득시키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많이 어려웠죠. 힘들었었습니다. 네. 우리 박주강 학생은 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저도 막 깊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네, 어느 정도 또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학교에서 또 이제 학과 또 대표를 또 맡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걸 좀 살려가지고 한번 다양한 또 이런 반값 등록금에 관해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는지 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혹시 시장님께서는 찬성, 네, 의견을 먼저 듣고 싶으신지 아니면 반대 의견을 듣고 싶으신지 제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반반 네, 나누는군요. 많이 나뉩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어떤 거부터? 뭐 반대부터 들어보죠. 예. 사실 매도 먼저 맞네. 네, 반대부터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대 측 의견에서는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제 반값 등록금을 하는 건 찬성이다. 그렇지만 계속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반값 등록금을 한다면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받는 그런 수익이 있는데, 만약 이게 반값으로 돼버린다고 하면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강의 질 혹은 다양한 이제 학교의 복지 시설 같은 것들이 좀 약간 좀 떨어질 지금보다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또 되게 우려스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반대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반값 등록금이라 해서 학생들한테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액 그 학교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똑같다. 그렇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그 공공이 부담을 하게 되면 반 정도를 대학도 자구내력을 통해서 등록금을 받는 그걸 낮춰야 되겠다. 이것이 그 공통된 이제 주제로 가는 것이고, 하버드나 이런 데가 1년에 후원금이 300억 불 정도가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이 그 장학금을 받는 거죠. 찬성하는 의견은 또 어떤? 네, 네. 네, 찬성하는 의견은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자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출, 네, 대학생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활동을 한다든지 자신의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값 등록금이 시행이 된다면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고 뭔가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주강 학생은 어떤 입장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평등하게 좀 또 받아야 된다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이 지원이 된다면 모두가 좀 약간 평등하게 뭔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좀 다양한 교육의 또 질이 또 제공될 것 같아서 찬성을 하는데, 단 또 제가 유의가 되는 게 정부에서 투명하게 확실하게 이런 소득 분위 같은 것을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이제 얘기하고 막 이랬을 때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죠. 그 국면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는 사실 그 무상교육이 아닌데, 아니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학교까지 됐고, 고등학교가 이번에 이제 무상교육이 됩니다. 올해부터. 결국은 이것이 이제 대학까지 전이가 돼서 대학교 등록금도 머지않아 기본소득처럼 그 모든 것들이 무상교육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 대학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엄청나게 많은 등록금을 내고 나왔는데도 취업이나 이런 기회들이 박탈당한 사람들한테 이게 엄청난 부채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회가 수용할 때가 됐다. 그래서 고양시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래 소득 8분의 1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상계층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더 확대해서 8분의 1까지 간다면 이제 다른 지자체로 번지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대학교의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그러고 이제 취업을 하면 취업한 그 소득에서 일정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 세금으로 내서 그것이 교육경비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선순환 구조다. 여러분 대학이라는 정규 과정을 그 교육부에서 인가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돈을 내고 내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면 그 정부나 그 대학이 나한테 취업할 기회를 주면 내 돈 벌어서 저기 수업료를 낼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상교육이잖아요. 이 피케터가 얘기한 것도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봐서 이 교육비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갖고 기회비용을 얻어서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다시 납부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이 아직은 이제 시행 단계이잖아요.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면서 이게 보완되면서 가야 되는 정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나 애로사항 기성세대가 모르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시장님도 이제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이나 제도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우리 박주강 학생의 이렇게 출연 소감하고 네. 또 시장님께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봤던 분을 직접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더 미남이신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미녀는 안 붙이고요. 아, 나 아까서부터 미남 미녀. 네. 미남 미녀.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정말 네. 제가 또 청년을 뭔가 어쨌든 대표해서 나온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좀 책임감을 갖고 뭔가 좀 조사도 많이 열심히 해왔는데 아직도 뭔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또 나와야겠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또 네. 불러주신다면 또 언제든지 또 청년의 애로사항 네. 혹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한번 네. 시장님과 아.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청년을 만났는데 네. 시장님도 또 이렇게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고양시에서 한다는 것이 다른 어떤 꿈을 꿀 수 있었으면 그 이유 때문에 고양시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들이 이 고양시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받고 화이팅하는 그러한 삶을 꿈꾸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를 청년도시 화이팅 어때요? 아니면 청년도시 고양시 뭐 이럴까요? 우리 또 발랄한 네, 요즘 화이팅 이렇게 말고 아, 소나트 아, 소나트. 화이팅 어떠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앞에 구호는? 제가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청년도시 뭘로 할까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청년도시 아니면 화이팅. 재준재단 TV 확실히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아, 네 그래요? 먼저 네. 청년도시 재준대답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